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인물입니다. 모르신다면 외계인이죠. 네. 누구라도 잘 아는 친숙한 이 얼굴,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에 관한 이야기로서, 특수 상대론, 일반 상대론으로 이렇게 대별을 한 것 뿐이죠. 상대론을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특수와 일반으로. 그 특수상대론에서 근간이 되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는 일정한 상수값이다. 5번 정답 되는 거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시간, 공간이 오히려 변하는 물리량이라는 사실을, 참 희한한 생각이죠.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줄었다 늘어, 그죠? 근데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아인슈타인인 거죠. 좋습니다. 1879년에 태어납니다. 잊을래 잊을 수 없는 해예요. 네, 우리 물리한 사람들은 기적의 해라고까지 어떤 분은 이야기할 정도로. 저 해가 어떤 해냐면요, 물리학의 양대 거장, 두 천재, 전자기학의 완성자 맥스웰이 죽은 해고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해예요. 아주 의미 있는 해, 1879년 3월 14일 날 태어납니다. 날짜까지 기억해요. 외우고 싶잖아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파이데이. 3.14 파이데이. 전 세계는 파이데이로 기념을 하는데, 그날 태어나는 아인슈타인인 겁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해서도 취직을 못하고 그간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많이 하고 싶어요. 드디어 1905년 나타난다 했잖아요. 무명의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해가 1905년 광존효과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오는 논문이 바로 20여 쪽의, 지금은 상대론이라고 얘기해주는 긴 제목의 논문을 들고 나오는데, 물론 그 당시는 유대계 독일인이죠. 네. 독일어로 작성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영문 번역본이 쉽게 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제가 여기다 이제 게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의 이야기가 우리 고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이론, 생각을 피력하게 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목 길게 나옵니다. 바로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전기 동력학, 그게 바로 전자기학이에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첫 장에 딱 맥스웰이 나옵니다. 맥스웰의 전기 동력학은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을 하면 비대칭성을 드러내는데, 안 맞다 이거예요. 모순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면 바로 우리 전기를 띤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쿨롱의 힘이 상호작용된다 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배웠죠? 네. 그런데 이 두 전하가 움직이면, 이 두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힘이 다르게 작용된단 말이야. 물론 움직여도 서로 간의 인력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전하가 움직이면 그게 뭐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 또 요 전하도 물론 이것과 반대 부호니까 전류는 반대로 흐른다는 개념이 되겠고, 그러니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 다 했어요. 어디서? 우리 아마 59번 이야기에서 다 했던 겁니다. 전자기 시간에 다 했던 거야. 그러니 이 움직이는 전하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두 전화 사이에 총력이 작용되는 힘이 또 작용된다 이 말이야. 뭐라 그래? 전자기력. 좀 더 구체적으로 로렌츠 포스. 예, 다르잖아요. 벌써 힘이 달라요. 이 얘기를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리고 그걸 그 모순을 발견해 낸 거예요. 왜 다르냐? 이 갈릴레이의 이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갈릴레이의 1법칙,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등속일 때와 움직이는 경우 등속일 때와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는 똑같다. 거기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등속이나 정지나 똑같다. 근데 전지하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정지할 때와 운동할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요. 예, 저하고 함께 물리를 공부했던 학생 하나가 어느 날 가만히 질문을 해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질문지를 썼어요.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상세하게 적어 왔는데요. 글쎄, 아인슈타인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주변에는 물론 그 학생은 이제 물리를 대단히 사랑한 학생이었고, 물리를 사랑한 학생은 다 아인슈타인이구나. 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대목이 뭐냐면, 두 번째 대목이 그러하니 안 맞으니 맥스웰의 전기 동력학은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하면 안 맞다 이거야. 자, 두 번째 내용이 또 이렇게 됩니다. 빛의 매질에 대한 빛의 매질이 뭐라고 불렀죠? 가상적으로 에테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입니다. 바로 빛의 매질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운동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 그 마이케스 몰리의 간섭기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에테르는 없다. 예, 에테르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대목이 바로 뭐냐면 빛은 광원의 운동 상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전파된다는 가설. 그게 뭐죠?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파잖아요. 그 가설을 나는 채택한다. 이러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뭔 얘기예요? 자, 전자기파의 속력을 알아봤더니 맥스웰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게 뭐냐면 진공의 유전율이라는 상수값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상수값이고, 그러니까 상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재보니까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 따라서 빛의 속도가 상수다가 된 거예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이제 채택을 하고, 그 가설을 채택을 하고 상대성 이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바로 뉴턴의 제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을 빛의 속도로 확장한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을 빛의 속도로 확장한 개념일 뿐인 거예요. 뉴턴 역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것일수록 그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은 빛의 속도에 의해서 통합된다라는 계산한 이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을 들고 나와 1805년에 들고 나왔는데, 그 전에 1888년에 바로 마이케스 물리가 실험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결과를 놓고 네덜란드의 로렌츠라는 물리학자가 또 동시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저 영국의 아일랜드의 그 피츠제랄드라는 물리학자가 동시에 이상한 생각을 해요. 마이케스 몰리가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갔다 오는, 아니, 직각인 방향으로 갔다 올 때의 시간과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갔다 올 때의 시간 차가 없어. 원래는 갈릴레이의 상대 속도에 의하면 이게 더하고 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총 걸린 시간이 이것보다 커야 되는데, 똑같아. 그렇다면 이유는 모르지만,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길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길이가 짧아지고 길이가 수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괴상한 생각을 로렌츠가 하고, 그걸 1895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그 공간적 길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든 길이는 원래의 정지에 있을 때의 길이에 이게 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게 여기다가 인자를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로렌츠 인자라고 해가지고 1-c 제곱에 속도의 제곱이 붙는 그런, 이게 이제 값이 항상 1보다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로렌츠 인자를 붙여서 길이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본 아인슈타인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대론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 이게 상수인데 빛의 속도가 상수야.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공간 길이 아닙니까? 시간분의 공간 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뭐예요? 자로 재는 거잖아요. 자로 재는 게 길이일 뿐이에요. 시간이란 뭐죠? 시계로 재는 거예요. 원래 자연에 시계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정한 자예요. 자, 눈금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상수인데 길이가 줄어들어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줄면 이것도 줄어야 상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야. 이게 줄면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시간이 뭐죠?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간격이 시간 아닙니까? 간격이, 이 간자가 사이간자 아니에요, 그죠? 이 간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간격이 달라진다.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 시간 간격이 커진다. 팽창한다는 말 뜻이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연된다. 더 쉬운 말로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 즉, 우리 시계는 지금 1초라는 시간 간격이 뭐예요? 똑딱. 정확하게 1초입니다. 여러분들. 재보세요. 똑딱. 이게 1초 간격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저 먼 섬나라, 시계는 이렇게 가요. 똑이노 딱. 이게 1초라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 먼 나라 그 시계처럼 그렇게 똑이노 딱. 우리는 똑딱, 똑딱 갈 때 똑이노 딱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렇게 늦게 간다 이거.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시계는 그렇게 천천히 흘러간다. 이야,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이게 이제 빛시계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빛을 쏘아서 거울에 의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간격, 시간 간격을 재는 그런 빛시계예요. 그런데 이제 왕복해서 이제 뭐 얼마 걸렸다 합시다. 그런데 이 빛시계가 이제 움직여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면, 자, 빛시계가 움직여가면, 자, 그 움직인 방향도 가고, 빛이 그렇게도 가니, 바로 직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반사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여기 반사, 빛시계가 근데 그렇게 움직여가면 빛은 그렇게 올 건데, 길이가 길게 오잖아요. 길이가 길게 오면 여기보다 늦게 올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요 왕복 거리만 똑같은 거리로 치면 요만큼 왔겠네.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선 돌아왔네 했을 때 움직이는 경우 측정을 하면 예, 요만큼밖에 못 왔고 아직 여기 도착 못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보다 시간이 더 길게 천천히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더 빠르게 움직이면 이러고 해서 벌써 얘는 돌아왔을 때 그 길이 여기밖에 못 온 거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야 할 거리가 커졌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요거 해서 유도하는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공간 길이하고 요게 딱 통합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은 비율만큼 줄거나 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와 멀수록 빛의 속도와는 아주 보통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시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클 때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 갈수록 시공간이 동시적 똑같은 비율로 동시에 축소돼 간다는 뜻이에요. 자, 더 가까이 갔으면 여기 더 빛의 속도에 가까워 갈수록 시간과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축소돼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대목이 그걸 나타낸 거예요. 시공간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로 생각해도 4차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반드시 동시에 같은 비율만큼 축소돼 간다. 보통 일반적인 속도에서 이만한 크기였다고 칩시다. 원래는 4차원 시공간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2차원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이게 공간 길이에요. 공간 길이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져 간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빛의 속도에 약 0.8C, 87%의 속도로 간다면 그 공간 길이가 반으로 줄고 시간은 2배로 천천히 간다 이거야. 자, 0.999C, 99.9%의 빛의 속력으로 가면 0.1로 가는 그 거리 공간 길이가 축소되면서 시간도 10배나 팽창된다. 천천히 간단 말이야. 시간이 천천히 간단 말이야. 이거는 걸린 시간이에요. 걸린 시간, 공간 길이, 움직여야 할 거리. 그럼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도 제로, 공간도 제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빛의 속도라면. 됐습니다. 그런 괴상한 이론 믿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준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준 그런 실험이 있으니 이게 바로 뮤온이라는 입자예요. 전자와 조금 비슷한데 그 뮤온이 자,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대기층에 이제 우주선에 의해서 이 공기 분자가 이제 이렇게 이 우주선에 의해서 이제 그게 뮤온을 만들어요. 그 뮤온이 생성되면 그것은 또 바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내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초예요. 마이크로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얘가 존재하고 그리고 곧바로 붕괴를 하는데 전자나 또는 양전자와 중성미자로 이렇게 붕괴를 해요. 뮤온의 수명이 그렇게 짧은데 그래서 이 두꺼운 대기층, 이 먼 거리에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지상에선 관측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뮤온의 그 속도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야. 한 100배 이상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가끔은 정말로 그 뮤온이 지상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도라면 예를 들어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한 0.92C
92% 빛의 속도 대충 13분의 10이에요. 네, 그걸 이제 여기 이제 넣어놓고 나면요, 시간이 몇 배로 팽창되느냐, 천천히 가느냐, 약 2.5배 동안 오래 살아요.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축소되느냐, 거리는 얼마나 축소되느냐, 약 5분의 2로 축소가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공간 길이가 그래서 5분의 1로 축소돼가지고 지상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후로도 이제 많은 실험 사실로 해서 거의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길이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동시에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준다는 거예요. 공간 길이도 줄고 걸린 시간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한 지 거의 곧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막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쌍둥이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쌍둥이의 역설. 자, 뭔 얘기냐면, 자, 지구에 이제 쌍둥이 형이 있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쌍둥이 동생이 이제 멀리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계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누가 더 천천히 간다고? 누가 더 나이를 안 먹는다고? 움직이는 쪽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그죠?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동생이 나이를 덜 먹어. 얘가 100살 됐을 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속도에 따라서 뭐 20살도 되고 30살도 되고 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 선생, 당신 말대로라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얘 나이를 안 먹고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를 적게 먹고. 그런데 운동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 얘가 볼 때는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바로 운동은 반드시 상대적인 거잖아. 그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다면 얘가 볼 때는 얘가 나이를 덜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나이를 덜 먹느냐. 대답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이 거기에서 이게 참 그거를 타파하려면, 즉 둘 중에 진짜 누가 나이를 덜 먹느냐를 확인하려면 우주선 타고 여행을 갔던 동생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돌아와야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제각각 시공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실제로 나이를 덜 먹냐고. 내가 돌아와야 되니 돌아오는 과정에 감속이 됐다가 방향 전환됐다가 가속됐다가 다시 멈추기까지 가속 상황을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가속되는 경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0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상대론을 가속 상황으로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는 게 바로 일반 상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특수 상대론은 저는 관성 상대론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일반 상대론은 가속 상대론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래 이제 이거 특수 상대론의 핵심 결론은 두 가지. 수능에 맨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C로 통합된다. 예.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네. 그리고 시공간을 통합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물질 질량이 하나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특수상대론의 결론인 거예요. 에너지와 물질 질량을 통합시켰어요. 그리고 그 식의 의미가 우리 핵폭탄에서 확인 증명됐다는 사실, 그죠? 에너지가 곧 물질이고 물질이고 에너지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수상대론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상대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